자, 이카보그 38장 스피틀워스 경의 방문. 자, 지난 몇 년 동안 코르누코피아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는 바로 그런트 할머니였다. 이 노파는 허름한 움막에 아이들과 아기들을 꾹꾹 밀어넣다가 결국 터질 듯한 지경에 이르자 나라를 통치하는 두 귀족에게 곧 쓰러질 것 같은 집을 늘려야 하니 그 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제 고아원은 번창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런트 할머니는 최고 부자들만 먹는 값비싼 음식을 즐길 수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여러 번 포도주를 사는 데 금화 대부분을 쏟아부었고 안타깝게도 술에 취하면 몹시 잔인하게 굴었다. 그런트 할머니의 술버릇 때문에 고아원 아이들의 몸에는 늘 상처와 멍이 가득했다. 양배추 스프만 먹으며 끔찍하게 학대당하는 삶을 오래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앞문으로 굶주린 아이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편 뒤쪽의 작은 공동묘지도 날이 갈수록 가득 채워졌다. 그런트 할머니는 상관하지 않았다. 어차피 하나같이 얼굴이 창백하고 파리한 고아원의 존재들과 죄인들은 그녀에겐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으니까. 그러나 스피틀워스가 코르누코피아를 통치한 지 7년째 되던 해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에서 또 그 말을 요구하여자 이 수석 고문은 노파에게 지원금을 주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그것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런트 할머니는 지체 높은 귀족을 맞이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집에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참으로 가엾은 아이들이지요, 수석 고문가님. 한개난 손수건을 코에 댄 채 여의고 창백한 아이들을 둘러보는 스피틀워스에게 그런트 할머니가 물었다. 그러곤 허리를 구부려 못 먹어서 배가 불뚝하게 부풀어 오른 작은 습지대 아이 하나를 안아올리며 다시 말했다. 이제 우리가 고문가님의 도움을 얼마나 간절히 필요로 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긴 하군요. 스피틀워스가 손수건으로 코를 꽉 움켜쥐며 대꾸했다. 그는 아이들을 싫어했다. 특히 이렇게 지저분한 아이들은 질색이었다. 하지만 코르누코피아 사람들이 멍청하게도 아이들을 좋아했으므로 아이들이 너무 많아 죽는 것은 막아야 했다. 그래요. 더 지원을 해드리이다. 그런터 여사. 스피틀워스 경은 가려고 돌아서다가 양말에 아기를 하나씩 안고 문 옆에 서 있는 양팔에 아기를 하나씩 안고 문 옆에 서 있는 창백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천을 덧대어 기운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과는 왠지 달라 보였다. 어디선가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수석 고문의 긴 가운이나 그가 스스로에게 수여한 짤랑거리는 이카보그 수비대의 연대장 훈장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는 듯했다. 내 이름이 뭐냐? 스피틀워스는 데이지 옆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고 향기 나는 손수건을 내리며 물었다. 제인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제인이라고 불리죠. 데이지는 대꾸하며 차갑고 진지한 눈으로 스피틀워스를 뜯어보았다. 예전에 궁전 안뜰에 놀던 때 마주쳤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와 플래푼이 무서운 얼굴로 지나갈 때면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입을 다물곤 했었다. 왜 예의를 갖춰 인사하지 않느냐? 나는 왕의 수석 고문이다. 가만히 생각나는 그치? 걸? 수석 고문은 왕이 아니잖아요. 소녀가 대꾸했다.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트 할머니가 말하며 데이지가 말썽을 일으킬까봐 절룩거리며 걸어왔다. 데이지 노브테일은 고아원 아이들을 통틀어 그런트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아이였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이 소녀의 길을 꺾을 수가 없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못난이 제인? 그런트 할머니가 물었다. 데이지는 조금도 못나지 않았지만 그런트 할머니는 그의 길을 꺾기 위해 못난이란 별명을 붙였다. 나한테 예의를 갖춰 인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네요. 스피틀워스가 대꾸했다. 그는 여전히 데이지의 어두운 눈을 노려보며 저 눈을 어디서 보았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야 물론 스피틀워스가 때마다 찾아가는 그 목수의 얼굴에서 본 눈이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이 나간 데다가 하얗게 센 머리칼과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도브테일 씨와 총명하고 차분해 보이는 이 소녀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못난이 제인은 원래 버르장머리가 없답니다. 그런 할머니는 스피틀워스 경이 가자마자 데이지에게 벌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하며 말을 이었다. 조만간 내쫓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봐야
아늑한 내 집에서 내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겠지요. 그러자 데이지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말했다. 양배추 수프가 퍽이나 아쉽겠어요. 우린 여기서 그런 걸 먹거든요. 수석 고문관님, 삼시세끼 양배추 수프만 먹어요.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지. 스피터로스가 말했다. 하지만 가끔 특별식을 먹기도 한답니다. 고아원 케이크라고 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스피터로스는 자기도 모르게 내빼졌다. 이 소녀는 뭐 어딘지 특별했다. 뭐가 특별한 걸까? 데이지는 어두운 눈으로 스피터로스의 눈을 뚫어주라 바라며 대꾸했다. 상한 재료로 만든 케이크예요. 상한 계란, 곰팡이 핀 밀가루, 찬장에 너무 오래 처박혀 있던 쓰레기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눠줄 음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먹기 싫은 것들을 잔뜩 현관 앞에 놓고 가거든요. 가끔 아이들은 고아원 케이크를 먹다가 탈이 나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답니다. 스피터러스는 이제 데이지의 이야기보다는 그 애의 말투에 집중하고 있었다. 여러 모함에서 오랫동안 지냈는데도 데이지의 말투에는 여전히 쉬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스피터러스가 물었다. 아이들은 모두 입을 꾹 다문 채 스피터러스와 데이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트 할머니는 데이지를 싫어했지만 어린아이들은 데이지를 무척 따랐다. 그런트 할머니와 건달 존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절대 그들의 빵 부스러기를 몰래 빼앗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데이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트 할머니의 저장고에서 몰래 빵과 치즈를 훔쳐주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그러다 가끔 건달 존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데이지가 대답했다. 저는 코르누코피아에서 왔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있던 나라인데 그곳에선 아무도 가난이나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았죠. 그만! 스피터러스 경이 으르렁거리고는 그런트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얘 진짜 대단하다. 지금은 코르누코피아가 아니라는 거야. 자, 스피터러스 경이 으르렁거리고는 그런트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이 아이는 여사의 보살핌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런 아이는 내쫓아서 저 혼자 살아보라고 해야지요. 그런 뒤 스피틀 경은 휘적휘적 고아원을 나가 문을 쾅 닫았다. 그가 사라지자 그런트 할머니는 득달같이 데이지에게 지팡이를 흘렸지만 오랫동안 이에 단련된 데이지는 무사히 피했다. 노파는 계속 지팡이를 휘둘러 어린아이들을 휘휘 내쫓으며 발을 질질 끌고 자신의 안락한 거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안에서 코르크 마개를 따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마사가 데이지 옆 침대로 들어가며 불쑥 말했다. 있잖아 데이지, 내가 아까 수석 고문한테 한 얘기는 틀렸어. 어떤 부분 말이야 마사? 데이지가 속삭여 물었다. 예전에는 모두가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왜 틀렸다 그랬을까 이게? 습지대에 살았던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풍족했던 적이 없었거든. 아 미안해 깜빡했어. 데이지가 조용히 대꾸했다. 그래 그렇겠지. 마사는 졸린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이카보그가 우리 양들을 끊임없이 훔쳐갔거든. 데이지는 얇은 이불 속으로 꿈틀꿈틀 파고들며 몸을 데워보려고 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냈으면서도 데이지는 여전히 이카보그 따윈 없다고 마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얘는 마사는 미카보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봐. 습지대. 하지만 오늘 밤엔 인간이 사악하게 눈을 번뜩이던 스피드로스처럼 악랄한 존재라고 믿느니 차라리 정말 북쪽 습지대에 괴물이 산다고 믿고 싶었다. 인간이 더 악랄하다고 느꼈던 거야. 그 이카보고보다. 자, 39장 버트와 이카보그 수비대. 이제 다시 슈빌로 돌아가 볼까? 슈빌에서는 곧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려 한다. 비미시 대장의 장례식 날을 되짚어보자. 그날 어린 버트는 비미시 대장 아들이야. 어린 버트는 집으로 돌아가 부직경으로 이카보그 장난감을 부순 뒤 나중에 크면 이카보그를 끝까지 쫓아가 아빠를 죽인 그 괴물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버트는 이제 곧 15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에게 이제 겨우 15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는 15이면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였다. 마침 버트는 이카보그의 수비대를 더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어느 월요일 아침 엄마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작은 집을 나가선 뒤 나무 덤불로 이루어진 정원 울타리 속에 교과서들을 숨겨놓고 학교가 아닌 궁정으로 향했다. 이카보그 수비대에 지원할 작정이었다.
셔츠 속에는 아빠가 이커복에게 용감하게 맞선 대가로 받아온 은훈장을 행운의 부적 삼아 걸고 있었다.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버트는 길 한복판에서 떠들썩하게 벌어지는 소동을 목격했다. 사람들이 우편마차 한 달을 에워싸고 있었다. 버트는 로치 대장의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궁리하느라 그것을 무심코 지나쳤다. 그 우편마차의 등장이 중대한 영향을 끼쳐 결국 자신을 얼마나 위험한 모험으로 끌어들일지 버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잠시 버트를 혼자 가던 길로 보내주고 그 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겠다. 에슬란다 아가씨가 코르누코피아 백성들이 이커보그 세금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프레드 왕에게 귀뜸한 뒤로 스피트로스와 플레프는 왕이 다시는 수도 밖의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손을 썼다. 슈빌은 여전히 부유하고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고 왕은 이제 좀처럼 슈빌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느 곳이나 슈빌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코르누코피아의 다른 도시들은 거린들과 문 닫은 가게들로 넘쳐났다. 스피드로스와 플레푼, 로치가 사람들의 금을 너무 많이 빼앗은 탓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의 우편물을 조금 모조리 검사하던 스피드로스는 다른 지역의 소식이 왕의 귀에 조금이라도 들어갈세라 강도단에게 돈을 쥐어주고 슈빌로 들어오는 우편물들을 모조리 막으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강도단을 고용한 로치 대장과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근위병실 앞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던 하인 켄거비 뿐이었다. 지금까지 스피드로스의 계획은 늘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오늘 동이 트기 직전 이 강도단 가운데 몇몇이 이를 그르치고 말았다. 평소처럼 숨어있다가 우편마차를 습격해 가엾은 마부를 끌어내긴 했지만 그들이 우편물 자루를 빼려는 찰나 겁먹은 말들이 내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도들이 뒤에서 총을 쏘자 말들은 더 쏜살같이 달려 슈빌로 들어서고 말았다. 슈빌의 거리들을 휘젓고 다니던 말들은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가서야 걸음을 늦췄다. 어느 대장장이가 간신히 고삐를 잡아 말들을 멈춰 세웠다. 이윽고 왕의 부하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북쪽 친척들의 편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그 편지들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마침 궁전 문 앞에 다다른 버트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자. 이카보고 수비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왔어요. 버트가 유병에게 말하자 유병은 이름을 묻고는 잠시 기다리려고 한 다음 로치 대장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다. 그러나 근위병실 앞에서 이 병사는 잠시 머뭇거렸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이 금세 잠잠해졌다. 들어와! 로치가 거칠게 소리쳤다. 위병이 들어가 보니 안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불같이 화가 난 로치 대장과 줄무늬 실크 가운 차림으로 얼굴이 벌게진 채 서 있는 플래푼, 그리고 늘 그렇듯 하필 우편마차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궁정으로 들어오다가 외지의 편지들이 강도단을 뚫고 들어온 것을 알고 황급히 플래툰에게 소식을 전하러 온 하인 켄겁이었다. 플래툰은 소식을 듣자마자 강도단의 실수를 로치 대장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침실에서 뛰쳐나와 근위병실로 달려 내려갔고 그로 인해 한바탕 큰 소리가 났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을 살펴보러 간 스피트로스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원망의 화살을 맞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위병이 두 사람에게 격리하며 입을 열었다. 대장님, 밖에 버트 비미씨라는 손님이 와 있습니다. 이커보고 수비대에 들어오고 싶답니다. 기다리라고 해. 아니 이구나. 플래푼이구나. 기다리라고 해. 지금 바빠. 플래푼이 숙명스럽게 소리치자 로치가 날카롭게 말했다. 비미씨 아들인데 가라고 해서는 안 되지. 당장 들어오라고 해. 그리고 캥거비는 그냥 가봐라. 그러자 캥거비가 교활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혹시 두 분께서 저에게 보상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우편마차가 지나간 건 바보도 할 수 있어. 보상을 받고 싶었으면 그 마차에 올라타서 슈빌 밖으로 끌고 나갔어야지. 플래푼이 말했다. 가인은 실망한 얼굴로 슬금슬금 방을 나갔고 위병은 버트를 데리러 갔다. 단둘이 남자 플래푼이 로치에게 물었다. 그 아이는 왜 데려오라고 했어? 이 우편마차부터 해결해야지. 그 애는 보통 애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영웅의 아들이잖아요. 비미시 대장 기억하시지요? 경께서 총으로 쏘셨잖아요. 가은이 알지 이거? 네. 가은이도 알아? 가은이 몰라? 이거 할 때 이거 그 뭐냐 이 플래푼이 그 비미시 쏜 거 알지? 응, 그게.
로치의 말에 플레프는 짜증 섞인 목소리를 대꾸했다. 알았어, 그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 모두 그 덕분에 돈 좀 벌었지, 안 그런가? 그런데 그 아들은 뭘 원하는 거야? 보상? 그러자 로치 대장이 대답할 새도 없이 버트가 들어왔다. 열정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긴장한 모습이었다. 안녕, 비미씨. 로치 대장이 인사를 건넸다. 버트는 로더릭과 친했으므로 그는 오래전부터 버트를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왔니? 그러자 버트가 대꾸했다. 대장님, 저는 이카보 수비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더 구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왜 수비대에 들어가고 싶지? 로치 대장이 물었다. 제 아버지를 죽인 괴물을 죽이고 싶어서요. 버트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로치 대장은 스피드로스 경처럼 거짓말과 핑계거리를 재빨리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플레픈 경을 흘낏 보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플레픈 경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카보그 수비대가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은 정말로 이카보그를 찾아내려 하는 사람이니까.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로치는 이렇게 말하며 시간을 끌었다. 우리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다. 말 탈 줄 아니? 네, 대장님, 혼자 배웠어요. 버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칼을 쏠 줄 알아? 잽싸게 빼둘 수 있답니다. 버트가 대꾸했다. 총을 쏠 줄 알아? 네, 대장님, 멀리 있는 병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러자 로치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문제는 말이다, 비미씨.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야, 네가 너무 멍청하다는 거지? 플레프에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소년을 내보내고 로치와 우편마차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버트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네? 내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구나. 플레픈이 둘러댔다. 사실은 그 학교 선생님과 단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내가 좀 뒤처진다고 하던데 군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이 전장에 나가면 위험하지. 제 성적은 좋은 편인데요. 가엾은 버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몽크 선생님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당연히 너한테는 할 수 없겠지. 그렇게 착한 여인이 바보에게 바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니? 바보나 그렇게 생각하지. 내 엄마처럼 제빵을 배워버렴. 이카보그는 잊어버리고 그게 나의 조언이다. 플레픈이 말했다. 버트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울지 않으려고 눈에 힘을 주며 그는 다시 말했다.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대장님. 로치는 플레픈처럼 예의 있게 굴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수비대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비비씨, 미안하지만 너는 군인이 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플레픈 경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장님, 성가시게해서 죄송해요. 버트는 서둘러 말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근위병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내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학교로 돌아갈 기분이 아니었다. 게다가 선생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지 않았는가. 그는 엄마가 궁전 주방으로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을 거라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갔다. 이 무렵 사람들이 길모퉁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손에 든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버트는 그마저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집에 들어섰을 때 비미씨 부인은 부엌에 서서 편지 한 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다. 버트 왜 들어왔니? 이가 아파서요. 버트가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아이고 저런. 버트, 사촌 헤럴드한테 편지가 왔어. 비미씨 부인이 편지를 들어오며 말을 이었다.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곧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하는구나. 혼자 힘으로 읽은 가게인데 혹시 궁전에 일자리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편지를 썼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온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대. 그러자 버트가 말했다. 이카보고 때문이겠죠. 여러밤은 습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잖아요. 사람들은 오가는 길에 괴물을 만날까봐 밤에 술집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비미씨 부인은 여전히 걱정하는 얼굴로 대꾸했다. 그래 맞다 그런가 보다. 어머나 이러다 지각하겠네. 그녀는 헤럴드의 편지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이에 정향기름을 바르렴 아들아. 그러곤 아들에게 짧은 입맞춤을 하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엄마가 나가고 나자 버트는 침대로 달려가 얼굴을 파묻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분하고 속상했다. 그 사이 슈빌의 거리마다 불안과 분노가 퍼져가고 있었다. 마침내 슈빌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친척들이
집을 잃고 굶주릴 만큼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슈빌로 돌아온 스피트로스는 심각한 문제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